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이번 주도 지나갔는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가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나 코스닥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뉴스에서는 맨날 증시 호황이다 떠드는데 체감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죠. 조만간 대형주에 쏠렸던 수급 중심은 중소형주로 분산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 일정에서는 12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개념은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흔히 내마녀의 날이라고도 하죠. 선물 만기일은 3, 6, 9, 12월 이렇게 두 번째 목요일이고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인데 즉 3, 6, 9,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다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우린 기억하고 다음 주 증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자, 우선 저희가 안내드린 일정은 말 그대로 일정이지 매수를 권해드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다음 주 전반적으로 어떠한 주요 일정이 있는지 증시 흐름을 살피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지 이미 노출된 일정을 매수의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8일까지 단타 단기 매매 이벤트 진행하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국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죠. 접종 시작 다음 주 월요일 7일부터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영국이 세계 최초 화이자 백신을 승인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이 시작 가능 하리란 소식입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에 직접적인 대응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당연히 화이자 관련주 그리고 연결고리로 콜드체인 더 깊이 들어가면 백신 소모품 저희는 주사기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주사기 관련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화이자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들은 시세가 많이 나왔죠. 추가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이젠 재료 소멸 단계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당일 장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우선 화이자 관련주 뭐가 있는지 짧게 본다면 이미 저희가 알려드렸지만 자, 제일약품, 제일파마홀딩스, KPX 생명과학 근데 이 기업은 저는 솔직히 투자를 떠나서 참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게 관련도 없다고 나중에 그들 스스로가 밝혔는데 그 전까지 정정 보도도 안 내고 900억 넘는 대주주 차익 챙기고 참 여튼 바른손도 있고요. 우리바이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화이자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에는 딱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게. 콜드체인 운송 중요하죠. 자, 콜드체인 관련주도 이미 움직임을 크게 가져간 상태인데 역시나 대장은 대한과학이고요. 이외에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오텍, GST, 태경케미칼 이렇게 살펴봤고 대한과학으로는 재미 좀 봤죠. 저희도 한창 테마가 수급 몰릴 때는 돈 벌기 쉬워요. 근데 타이밍 놓치면 그 이유가 조금 괴롭죠. 일단 콜드체인 관련주들 이렇게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사기 관련주 이쪽으로도 저희는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세움메디칼 그리고 라파스, 시우메디칼 이 정도에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크게 안 된 백신 관련 소모품 테마거든요. 저희도 관련주 콜드체인 그 다음이 뭘로 이동할까 해서 저희는 주사기 관련주 이쪽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데 여튼 이러한 일정에 이러한 관련주 테마가 있다 정도만 아셔도 좋을 듯 하고, 자, 그 다음 명신산업 신규 상장 12월 7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자, 명신산업이 상장하는데 테슬라 상장하는데 이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이력이 있어서 공모청약도 꽤 괜찮았어요. 관련주로 MS 오토텍이 있는데 시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이미 최근에 소폭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밀리진 않거든요. 이런 종목은 한번 눌릴 때 관심을 가져야지 따라 들어가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어요. 매매 관점은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죠. 자, 그리고 다음 주 12월 8일 이때는 미국 주별 대선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끝난 이벤트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맞아요. 끝난 이벤트라 볼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주별 대선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는 상징성이 있죠. 주별 대선 최종 결과보다는 저는 14일날 다다음 주 14일날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일이 더 이슈가 될 것이라 보는데, 근데 국내 시장 아시잖아요. 테마가 딱히 부재일 땐 뭐든 연결고리 지어냅니다. 대표적인 조 바이든 테마, 풍력, 태양광, 그리고 수소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가 요즘 침체기를 갖고 있는데 다시금
활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 되고, 특정 관련주라기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테마 전체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대신 한성기업이나 마이크로프렌드와 같은 흔히 조바이든 뭐 학교 이런 걸로 묶인 종목들은 일단 제외합니다. 저희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오성 첨단 수재는 대마 합법화 법안이 이번에 하원은 통과된 상태죠. 오히려 오성 첨단 소재가 다음 주에 조 바이든 관련주로 핫할 수 있는데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낙태죄 관련 헌법 개정안 공청회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8일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낙태죄 개정안은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낙태죄 관련해서 이슈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이슈는 나왔어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세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닌데 그 연속성이 없어요. 반짝 시세가 대부분이었어요. 관련주들도. 일단 관련주로는 현대약품, 저희는 원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후발로는 명문제약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9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강제징용기업 주식 매각 명령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본다면 기사에도 나오듯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의 주식 매각 명령이 12월 9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얘네 주식 매각 집행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집행은 어려워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일본 스가 정부가 들어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걸로 다시 강대강 대결로 가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운 시점이고요. 다만 이슈는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찌라시들은 판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9일 다음날 바로 10일, 이때는 강제징용 기업인 미쓰비시도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나오고 10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죠. 해서 관련주로 본다면 대표적인 반일 테마 신성통상이나 모나미 등을 들 수 있고, 아직 이러한 이슈 일정분의 움직임은 없어요. 그대로 소멸될 일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단타 개념으로 집중해서 기다려 볼 만해요. 물론 차트 보면서 흐름을 봐야겠죠. 하지만 큰 재미는 매매 의견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데 재미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슈는 나오겠지만 정부가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반응이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이 소리가 나는데 글쎄요, 그렇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10일날 목요일 옵션 만기일 날은 FDA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화이자가 계속 일정이 나오긴 해요. 뭐 화이자 백신, 항상 백신 테마는 이슈의 중심이지만 영국이 먼저 사용 승인했고 이제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할지 말지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되겠죠. 그리고 이걸 시장도 대부분 알죠. 해서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백신 테마 올해 연말 내내 화제 중심이란 거 변함은 없습니다. 미국이 승인하면 사실상 전 세계 각국에서 승인된다고 봐야 해요. 거의 FDA 승인 여부가 기준이잖아요. 일단 다음 주에 이러한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공인인증서 폐지. 자, 12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 폐지되고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민간 전자서명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이미 관련주들 시세는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갈 모멘텀으로 이게 작용할지 아닐지가 중요한 시점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라운시큐어 정도 보고, 여기서 가장 주목할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으로 봐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보안 기술에도 엮여있는 종목이라 한국정보인증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 이 외에 사실 실제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은 패스라는 그 앱을 통해서 본인 인증하는 이동통신 3사나 카카오페이, KB금융, NHN 정도로 보는데 얘네들이 가볍게 움직이진 않아요. 자, 우선 시세는 이미 나왔지만 추가적인 탄력은 일정에 따라 붙어줄지 말지는 다음 주에 지켜보시면 좋을 듯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중국 쌍 12절이 있는데 무시해서 될 일정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12월 12일은 중국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하는 이벤트인데 이게 제2의 광군제라고도 해요. 자, 일정은 일정이지만 우린 경험했어요. 이미. 어떻게? 이전에 광군제를 통해서. 예전이면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유아용품 뭐 관련주들,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뭐 이렇게 시세가 안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는 딱히 이러한 할인 행사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광군제 때도 그렇고 큰 움직임은 없어요. 해서 그렇게 주요해서 집중해 볼 일정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일단 일정에는 넣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도 이렇게 한번 쓱 훑어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노출된 일정들은 매집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정은 일정대로 살펴보시고, 트레이딩은 결국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에 관심이 기웃거리는지를 맥점 잡으셔야 하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 다음 주부터 진행하는 저희 단타 단기 이벤트 참여 원하신다면 저희 고객센터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